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말에 전세 만기인데 지금 사는 게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죠. 오늘 내용은요, 2023년 초 그리고 2024년 초 어디가 바닥일지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말과 올해 시작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내 집 마련 매수 타이밍은 언제였을까요? 대부분 올해 하반기였습니다. 하반기 정도의 매수 기회가 온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지금도 이 기준으로 집이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이 서적과 영상에서 강조했던 내 집 마련 시기는요,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입니다. 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 하라고 권해드렸죠. 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시기에 내 집 마련을 고려드렸습니다. 2년 전 높게 책정된 전세 계약의 만기, 높은 시장금리의 형성,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몰린 입주 물량입니다. 이것들이 수요는 줄이고 공급을 늘려서 급매물 간의 경쟁으로 폭락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일어났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예요. 보통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초급매 증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급매 간의 가격 경쟁으로 시세 붕괴가 일어나요. 자, 이때 시세 붕괴가 일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초급매 간의 경쟁이잖아요. 그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매수자가 안 사면 된다는 겁니다. 안 사기 때문에 초급매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수세를 제한하는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런 초급매가 증가할까요? 제약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실제 11월 달부터 발생이 됩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5%를 넘어버리고 한전채 금리는 6%에 육박해버립니다.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왔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6% 이상 치솟습니다. 그 누구도 매매나 전세를 구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지속된 대세 하락기의 하락률을 단 6개월 만에 이런 제약적인 금리에 달성하게 됩니다. 아무도 집을 사지 않다 보니까 초급매 간의 경쟁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생긴 시장금리가 아닙니다.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시장금리가 형성된 거예요. 11월달, 12월달 상황을 보면요, 기준금리는 3에서 3.25%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실질 기준금리는요, 여기에 1.25에서 1.5%포인트 이상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 기준금리가 4.7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을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렇게 유동성 부족에 따른 추가 금리가 언제 해소될까가 굉장히 이제 전망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언제 낮아질까가 부동산 전망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2023년은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첫 번째는 2023년 초가 바닥이다, 모든 악재는 이때 다 몰려있다, 규제가 정말로 강력한 상황에서 투자자 유입이 차단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 그리고 공급이 몰려서 이거는 폭락 안 할 수 없는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제약적인 금리가 1년 정도만 유지된다면 시장은 더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대부분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 모델 보면요, 고금리가 1년간 유지됐을 때 붕괴되는 모델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초 바닥일 것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언제가 바닥인지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전월세 만기가 되면은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공포가 극에 달했지만 쇼킹 부동산은 올해 1분기에도 집을 사는 것을 미루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거 말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저희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었어요. 원인이 분명한 부동산 폭락이었잖아요. 전형적인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자산가치 조정이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 대세부동산 하락기하고 1990년대 대세부동산 하락기하고 모델 자체가 달라요.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전세 가격도 같이 하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의 반대 매매 같은 역전세난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은요, 집값 하락 강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 집 마련 시기가요, 다른 전문가보다 되게 짧고 빨랐어요. 현재 시점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쇼킹이 빨리 사라고 하는 분위기네, 시장금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해 말에 사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사놔야 할까요? 왜냐면 이분들도 불안하신 거예요. 본인이 1년 뒤에 살려고 체크했던 단지들의 초급매가 쏙쏙 사라지는 게 보이다 보니까 불안해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작년 전망에서 가장 불투명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실질 기준금리 4.75%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기준금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동성 부족에 따른 추가금리, 이것이 언제 해소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이었거든요. 이것은 국채금리가 빠르게 낮아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선 그게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어요. 문제는 요즘 저희가 시장금리 강조드리잖아요.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이것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추가금리 인상분이 한 달 만에 완전히 해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집을 살 수 없는 금리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금리가 된 것이다. 그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귀신같이 캐치해서 실제 매수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초급매가 사라지는 현상,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이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매수세 유입으로 추가 폭락이 일단 제한이 된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요, 주택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 흐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작년 말에 많이 고민이 됐었던 이런 추가 유동성 부족 프리미엄이 언제 해소될 것인가? 해소가 돼버렸네. 그러면은 2024년 초보다는 2024년 초가 금리가 더 높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승한다는 뜻이 아니라 역전세난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얘는 실질금리 4.75%에서 역전세난을 맞았고 2024년 초에는요, 기준금리 3.5%에서 역전세난을 맞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죠. 여기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솔솔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국채 수익률이 엄청난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 국채 시장은 8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이제 국채 트레이너들이 이상하게 한국은행의 뜻을 왜곡했다, 문제가 있다, 그럼 이창용 원 총재가 이것을 한번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발표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채권 수익률이 미국 채권 수익률 하락에 맞춰서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한 2차례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요, 2024년 초에는 실질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그리고 2024년 초에는 기준금리가 3%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4.75%하고 기준금리가 3%잖아요. 쇼킹부동산 기준으로는 2024년 초가 더 초급매가 많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엔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엔 투자자 유입이 확산됩니다. 역전세난이라는 것은 전세 가격이 크게 급락한 상황에서 수요자가 없을 때 초급매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건데, 만약에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 강도가 확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1만 가구가 입주했던 상일동 지역 인근의 입주 물량 쇼크 아무 일 없이 끝났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런 질문도 꽤 많이 받아요. 작년 초에 기준금리 1.75% 넘으면 집값 하락한다더니 왜 지금 1.75%가 넘은데 오른다고 하냐? 기준금리가 1.75%가 넘으면 집값 하락한다고 했던 거는 0.5%에 형성된 매매 전세 시대가 붕괴되는 임계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넘었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가격의 원인이 된 높은 금리가 이제 그 높은 수준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흐름을 전망한다는 걸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요, 생물과 같이 살아 움직입니다. 금융시장 상황이 모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 2달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35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20원 수준까지 낮아졌죠. 이미 서울 아파트는요, 매매 전세 시장 모두 다 금융시장과 밀접한 동조화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화한 시장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미리 공유드리는데 늘 최선을 다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분이 잘 되어야 제가 잘 된다는 믿음 꼭 잊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금리 변화에 맞게 쇼킹 부동산 구독자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께 내 집 마련 가장 좋은 시점을 좀 말씀드리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전략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그리고 주변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